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 30만 가구 중에서 19만 6천 가구가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일산 집값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일산 주민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덕에 아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정지역 해제권을 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백마마을, 후곡마을의 역세권, 일산역과 백마역 같은 경우에 위치한 역세권은 조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12, 16 대책 때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19번째 2월 20일 대책 때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19 영향이 원체 커서 가다가 이렇게 소강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릉 3기 신도시의 주요 핵심 내용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30만 호 주택을 건설해서 3기 신도시에 서울에 몰려있는 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집값을 잡고 싶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듭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창릉 3기 신도시 이 계획이 10년 내에 분양이 될지, 분양이 된다 해도 뭐 저는 미분양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가구 건설이 서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일산 백마마을에도, 강촌마을에도, 백송마을에도 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유튜브 컨텐츠 동영상을 보시는 일산 주민 여러분,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내 재산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그냥 지내셨으면 좋겠고, 요즘 코로나 19 극복에 좀 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공중 예절을 잘 지키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집에 방에만 콕 박혀 있는 것보다는 중앙 그 산책공원을 통해서 호수공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정발산 한번 올라가는 것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보지 않는 현대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타민 D가 저하돼서 그렇답니다. 혹시 비타민 D 복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비타민 D만이라도, 비타민 C까지는 그렇고 비타민 D만이라도 꼭 하나씩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기 신도시 30만 중에서 19만 6천 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고향 창릉, 또 탄현 공동주택 지구 지정 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숙,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9만 6천 가구, 총 면적 3,497만 제곱미터인데 지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구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인 고향 창릉 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동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지정 고시는 그 지구의 사업지역과 사업구역과 사업시행자 등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지구계획 등을 거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구계획은 주거단지 등의 위치와 면적,
층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창릉지구 38,000가구는 34단 이전 예정지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단지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교통이 편리한 자족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30만 제곱미터, 가용 면적 37%입니다. 자족 도시로 조성하고 고양선 전철 14.5km 등 전체 사업비의 20%, 2조 원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3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호수공원도 조성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구에는 2023년 수도권 광역 급행 전철 GTX A 노선과 2028년 서부선이 개통됩니다. 올해는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전역과 고양시청을 지나는 고양선과 백석 서울 문산 고속도로 4.8km 사업도 진행됩니다. 탄현지구의 경우에는 일몰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그 다음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합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지구 사업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던 장기 미집행 공원을 생태체험 보건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41만 6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3,300가구 주택도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 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스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 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 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지구 내에 올해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에 이어서 2024년 김포 관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의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에는 연내 지구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보상 협의체가 구성된 곳에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 6천 가구의 사업 승인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분에 에서 19만 6천 가구의 공급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으며 사업 진행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뭐 이 고양시에 사는 주민이니까 3기 신도시 사업이 잘 연착돼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일산의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이 제공이 되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도 물심양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기 신도시 30만 중에서 19만 6천 가구가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고민을 참 많이 하소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 지역은 백마 역세권 개발 호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창릉이 지구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창릉이 뭐 분양이 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216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18번째 정부에서 했는데도 올랐습니다. 그죠? 백마마을은. 그리고 2월 22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강 상태, 이렇게 그대로인 상태인 요인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큽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유명 맛집들도 뭐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집보러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딱 멈춘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빨리 진정되기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확산되는 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투명성이 공개되고 모범적인 어떤 대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지금 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개개인까지 다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된 속도는 막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개개인이 기침 예절이나 공중 보건 예절을 잘 지켜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일산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백마마을, 강촌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받긴 받을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니면 일산 동구, 서울로 가는 길목에 조성될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직격탄을 맞게 된 일산 주민들의 한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인 고양 창릉 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 환경 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6일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공공택지 지정이 고시된다는 것은 그 지구의 사업 구역과 사업 시행자,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지구 계획 등을 거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구 계획은 주거 단지 등 위치와 면적, 층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신도시인 고양 창릉 812만 7천 제곱미터의 육군 34단 이전 예정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지역, 그 그린벨트이죠. 이걸 활용해서 주택 3만 8천 채가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이제 조성된다라고 합니다.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창릉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해왔습니다. 일산과 서울의 중간에 창릉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 일산의 집값이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정 취소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정부는 결국 신도시 건설을 되돌리기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제 포기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34단 부지를 호수공원으로 만드는 데다 이케아, 그 다음에 스타필드 등의 표현시설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신부터 화정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인 건데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다면서 개발이 흐지부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솔직히 창릉에 집을 지으면 입주 시점에서 삼성에서부터 그 주변 지역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 안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누가 이 인근의 구축 아파트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지난해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한 타격은 다 받았고 실수요가 있어 집값이 더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격한 반응이 많았지만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일산 주민들은 지난해 3기 신도시 전면 백지와 연합대책위원회 등 단체를 조직해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와 촛불 집회 등을 여러 차례 연 바 있습니다.
후곡마을이나 백마마을 인근에 3기 신도시 처리하라고 시위도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창릉 3기 신도시를 빼겠다는 일부 정치권의 약속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선거 때니까 해주지만 사실 그 공약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말 그대로 공약인 거죠. 창릉 3기 신도시 절반을 청년, 신혼, 맞춤형 주택으로 분양해서 일산에서 빠져나가는 수요는 아주 소수일 것 같습니다. 일산 지역 집값은 12.16 대책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반짝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집값은 올해 초부터 크게 뛰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0일 수원, 용인, 성남 비롯해서 그 조정지역으로 삼은 다음에 그 수도권 부동산 급등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수용성 지역이나 광명, 하남, 구리에 이어서 송도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고양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 고양시 백마마을은 반드시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창릉 3기 신도시에서 분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잡히지 않겠죠,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일산 집값이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10년 뒤에나 있을까 말까 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백마마을이나 감촌마을이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뭐 집값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임 협상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토 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라는 법 개정까지 들먹거리면서 내부 시행 규칙을 바꿔서라도 현금 지급보다는 대토 보상을 해주려고 정부에서는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협상이 된 게 없는데 2기 신도시가 8년 걸렸거든요. 평균 8년이 걸렸는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된 뒤에 작년 5월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다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 대토를 보상받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금 보상이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곳이 수혜 지역이 될 것?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 지역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릉과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이 백마마을이 어느 정도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위기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만이라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지금 잠겨있는 유동성이 1000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갈 곳을 모르는 이 유동성이 아마 총선과 어울리고 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이 백마마을은 좋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원주민하고 원활하게 잘 타협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LH가 대토 보상을 장려하고 있지만 종전의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토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작년 11월 LH는 대토 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라는 내부 시행 규칙을 통해서 대토 보상금의 토지 보상 공급 가격을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엄청. 그래서 근린 상업 용지, 일반 상업 용지, 업무 시설 용지 등에선 낙찰가의 90%의 가격에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토용 그 토지는
일부 택지지구 상업용지인데 감정가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200 내지 300% 선에서 정해지는데, 예컨대 100억 원대의 어떤 상당한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이 300억 원에 낙찰된 근린 상업용지를 대토용으로 원한다면 1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이 270, 즉 300억 원 곱하기 90%이죠. 여기에 원래 소유했던 땅값이 100억 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종전에는 대토용 토지 낙찰가의 감정가의 최대 120%에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대토용 토지 감정 가격이 150억 원이고 낙찰 가격은 300억 원이라면 실제 가격은 180억 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150억 곱하기 1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과 같은 120%의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에만 해당됩니다. 대토 보상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주민이 기준 가격의 두세 배는 치러야 한다면서 현 제도대로라면 토지 주인들이 대토 보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상업용 토지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고 토지 수요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분양 기준에 따라서 대토 보상을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토 보상을 통한 대출도 금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도 대토 보상권을 통한 직접 대출은 불가했지만 대토 보상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우회로를 통해서 대출이 그동안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토지 주인과 신탁사가 대토 보상권을 신탁 계약하는 방식을 완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현금 보상으로 돌아서면서 수도권의 집값 불쏘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때도 하락 전환했던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탔습니다. KB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2004년 마이너스 2.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8.28%, 2006년 25.99%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판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조성 토지 보상금, 그러니까 2004년에 16조 2천억 원, 2005년에 17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역대 토지 보상금 규모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연관관계는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대토 보상금보다 현금 보상 금액이 높아진다면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뛸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이 일산 같은 덕양구 지역이니까 일산 동구, 특히 서구보다는 일산 동구 지역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보다 지금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창릉 신도시만 해도 수조 원이 될 텐데, 그 수조 원이 과연 대토를 거부하고 현금 보상을 원하게 된다면 그 현금을 받게 된 토지 주인들이 과연 그 부동산에 어느 정도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1등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